여러분, 혹시 동양 철학에서 가장 강력한 기운을 가졌다고 하는 성격 유형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바로 임자일주인데요. 오늘 이 임자일주에 대해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왜 그런 말 쓰잖아요. 너 진짜 임자 만났다. 이 말이요. 근데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이 표현이야말로 임자일주의 본질을 제대로 보여준다고 합니다. 정말 흥미롭죠? 자, 깊은 바다의 힘. 표면은 고요한데 그 아래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있죠. 그럼 임자일주가 대체 뭘까요? 그냥 한번 아주 깊고 넓은 바다를 떠올려 보세요. 바로 그게 임자일주의 핵심 이미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주는 전부 물의 기운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네, 임자일주. 60갑자 중에서도 가장 강한 기운을 가졌다고 알려져 있고 거대한 바다를 상징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평온하고 뭐랄까 좀 속을 알 수 없는 그런 느낌? 하지만 그 고요한 표면 바로 밑에는요, 엄청난 야망과 끈질긴 생명력이라는 거센 물결이 휘몰아치고 있는 거죠. 이걸 보면 딱 감이 오시죠?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랑 속마음이 정말 달라요. 겉으로는 침착하고 부드러워 보이는데 속에는 엄청난 추진력과 절대 꺾이지 않는 자존심이 있는 거죠. 과묵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강렬한 야망과 어마어마한 감정의 깊이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이 이중성이 임자일주를 이해하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고요함 속에 숨겨진 세 가지 보물. 이게 바로 임자일주의 막강한 힘의 원천인데요. 이 힘이 그냥 기운이 세다, 이런 막연한 게 아니에요. 마치 비밀병기처럼 이들의 내면에는 아주 구체적이고 강력한 세 가지 기운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보물이 바로 제왕입니다. 제왕, 글자 그대로 황제의 마음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인생에서 가장 기세가 좋을 때를 말하는데요. 이게 있으니까 뭐랄까, 태어날 때부터 리더의 아우라가 있는 거죠. 남들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길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이끄는 그런 선구자적인 기질을 타고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홍염살인데요. 이건 정말 거부할 수가 없는 매력이죠. 붉은 매력이라는 뜻인데 그냥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막 끌리는 거예요. 외모가 잘생기고 예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 자체가 가진 분위기, 그 깊은 매력에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빠져드는 거죠. 정말 대단한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보물, 바로 양인살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날카로운 칼날이라는 뜻인데요. 사주에서 가장 강한 기운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게 있으면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 끈기, 엄청난 전문성, 그리고 어떤 장애물이든 뚫어버리는 날카로운 집중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힘이죠. 세상을 향한 거대한 파도.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황제 같은 리더십에 자석처럼 사람을 끄는 매력, 그리고 칼날 같은 의지까지. 이 세 가지가 한 사람에게 다 있다면 이 사람은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직업이나 인간관계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역시나 직업을 보면 딱 드러나죠. CEO나 정치인처럼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 역할, 아니면 군인, 경찰, 검사, 외과의사처럼 엄청난 카리스마와 결단력이 필요한 고위험 직업군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한 분야를 깊게 파고드는 전문의나 엔지니어 같은 전문가, 혹은 아예 자기 사업을 하거나 프리랜서, 예술가처럼 독립적으로 일하는 길을 택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곳을 찾는 거죠. 인간관계에서는 어떨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독립적이고 내 사람이다 싶으면 굉장히 보호적으로 변합니다. 그런데 워낙 의지가 강하다 보니까 가끔은 이게 상대를 좀 통제하려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재밌는 건 연애할 때는 자신의 이 깊고 차가운 물의 기운과 균형을 맞춰줄 아주 밝고 따뜻한 사람에게 끌리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어쩌면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커플 있지 않나요? 자, 그런데요, 이렇게 강력한 힘에는 반드시 양면성이 있기 마련이죠. 내면의 폭풍을 다스리는 법. 이 거대한 힘을 잘 쓰면 세상을 움직이지만 이걸 다스리지 못하면 그 힘이 나 자신을 삼키는 폭풍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임자일주의 가장 큰 약점은요,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들의 가장 큰 강점에서 나온다고 해요. 이 표를 보시면 명확하게 보입니다.
강점이 곧 그림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뛰어난 리더십은 자칫하면 통제 욕구가 되고요. 누구도 못 꺾는 그 대단한 자존심은 융통성 없는 고집이 될 수 있어요. 또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감정은 평소인 잠잠하다가 한번 터지면 걷잡을 수 없는 폭풍이 되는 거죠. 바로 강점의 이면에 숨어 있는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임자일주의 의지를 꺾으려는 시도는 그냥 시간 낭비다. 괜히 건드렸다가는 당신이야말로 진짜 임자 만났다는 소리를 듣게 될 거라는 거죠. 자료에서도 이들의 자존심과 고집은 거의 전설적인 수준이라고 얘기해요. 힘으로 누르려고 하면 절대 안 되고 진심으로 존중하면서 설득해야 겨우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최고의 항해를 위한 지혜, 깊은 바다에 힘을 길들이는 법.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엄청난 힘을 없애거나 억지로 누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 거대한 파도를 타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현명하게 항해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거죠. 그 방법으로 3가지 단계를 제시하는데요. 첫째, 내 안에 이런 엄청난 힘과 자존심이 있다는 걸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요. 둘째, 감정이 확 올라올 때 그걸 억누르지 마세요. 그냥 파도가 밀려왔다, 쓸려 나가듯이 아, 지금 내가 화가 나는구나, 슬프구나 하고 그냥 지켜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엄청난 에너지와 야망을 그냥 흩뿌리는 게 아니라 나는 이걸 이룰 거야 하는 명확한 목표를 향해서 집중시키는 거죠.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폭풍우 치는 바다 위에서 이리저리 휩쓸리는 승객이 아니라 내가 직접 키를 잡고 이 배를 모는 선장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거친 파도를 없애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파도의 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더 빨리 나아가는 위대한 항해사가 되는 것. 그게 바로 임자일주에게 주어진 과제이자 축복이 아닐까 싶네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의 그 깊은 바다는 지금 어디를 향해 흐르고 있나요? 만약 여러분이 임자일주라면 혹은 주변에 그런 분이 있다면 그 가늠할 수 없는 깊이의 에너지가 과연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